저희 음악회는 보통 다른 음악회하고 달리 해설이 아주 짠하게 들어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 자리에 초대받고 오시든지 초청돼서 불려서 오시든지 할 것 없이 모두 귀한 발걸음이고, 그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다 오는 거라고 하는 정말 마음이 뭉클한 그런 표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 일을 준비하고 또 오늘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쯤에서는 박수가 한번 다시 나와야 되는데 방금 그 박수는 저희를 위한 박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박수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발칙한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역동성을 강조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설이 대단히 깁니다. 지금 굳이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저희 음악회가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 작곡가의 뒷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곡을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작곡가가 무슨 음식을 좋아했는지, 그 곡을 썼을 때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든지라고 하는 것은 작품에 접근에 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의 의미 다른 의미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개연성을 가지는가. 문제는 이런 설명들이 지나치게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하나만 있을 때는 음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지나는 자동차의 클락션 소리가 울릴 때요, 그것이 정확히 도움이나 소름을 연주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음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소리죠. 그런데 만약에 그 소리와 이어서 다른 소리 하나가 더 나타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먼저 있었던 소리와 더불어서 이어지는 다른 소리가 연속된다면 그때는 그 두 개를 음악으로 이해합니다. 처음에 났었던 음악이 두 번째 음악을 어떻게 부화하고 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음은 세 번째 음으로, 세 번째는 네 번째로, 그리고 자꾸 도미노처럼 많은 음들이 만들어집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하는 에너지입니다. 하나가 또 하나를 품어서 씨앗을 트이고 가지와 줄기를 뻗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얌전한 음악이라 해도 그것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드라마와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들으신 레스피기의 작품은 굉장히 드라마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들어보면은 앞에 나왔었던 구절 뒤에 구절이 어서 많이 듣고 그 뒤에 나오는 또 하나의 구절은 우리에게 쉽게 납득할 만한 쉬운 언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곡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작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드라마에다가 더 다른 드라마, 다시 말해서 음이 원래 가야 되는 일반적인 흐름보다도 다른 개성적인 것을 작곡가가 쥐어서 틀어서 놓는다면 이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음악의 역동성에다가 역동을 더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음악 자체가 드라마인데 거기다가 또 다른 드라마를 집어넣음으로써 굉장히 큰 드라마로 확대 재생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레스피기는 음악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드라마에다가 그 드라마에 순전히 몸을 맡긴 그냥 편안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감상하시게 될 베토벤의 드라마는 그 드라마에다가 베토벤 자신의 고집스러운 역동성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심하게 드라마로 만든 겁니다. 오늘 그 작품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작품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입니다. 이 3번은 베토벤의 작곡 역사상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베토벤은 일단 귀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한 때에 쓰여진 겁니다. 이게 왜 굉장한 거냐면요, 당시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만일 음악가의 중요한 몸인 귀를 잃게 된다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무대 위에서 아무것도 연주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예컨대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협연도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먹거리가 위협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상당히 위험한 시간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결심합니다. 이제 내가 귀가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자. 이렇게 고백해가지고 흥할 것인지 망할 것인지, 보통 사람들은 좌절에 빠지기 십상인데 베토벤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신 내가 연주자로서의 커리어를 다 버리고 이제부터는 내 음악을 정밀하게 다듬고 세공하듯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나 자신의 드라마를 더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들으셨던 레스피기의 드라마와 앞으로 들으시게 될 베토벤의 드라마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앞선 커먼즈에 입각한 쉬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음악 하나에, 그러나 그 음악 자체도 드라마인데 거기에다가 베토벤은 자기 자신만의 개인적 드라마를 덧대어서 마치 음악을 쉽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의 전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당신들도 준비하고 와서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라 라고 하는 드라마의 역동성에 대단히 개별적 개성을 부여한 작품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3번은 이 고민이 가장 충만했었던 바로 그 시기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요. 한쪽 편에서는 그의 선배들이 이전에 썼었던 음악적 커먼즈와, 그리고 이 작품에 보이는 베토벤의 약간씩 문득문득 늘어나는 이제 미래의 작품, 완전히 청력을 잃었을 때의 그 커먼즈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편안하면서도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 베토벤이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는지, 우리가 만일 마음을 가다듬어서 이 작품을 읽어낼 수 있고 드러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작품이 갖는 독특한 의미에 여러분이 크게 감동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오늘 1악장만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작품은 사실 오케스트라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이고 현악기와 피아노를 위해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누군가가 이 작품을 현악기곡으로 편곡을 했는지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 작품을 결심했을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악기로 작품을 만들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의 어려움도 있지만 연주자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오케스트라 곡에서는 관악기도 나오고 현악기도 나오고 타악기도 나옵니다. 현악기 연주자가 연주를 하다가 조금 쉬어서 딴 생각을 하거나 악보를 넘길 수 있는, 그리고 숨도 가다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베토벤은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나쁜 편곡에는 베토벤의 관악기와 현악기와 타악기가 한꺼번에 현악기 연주자에게 몰려서 편곡이 되어 있습니다. 현악기 연주자들은 무지하게 바쁩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쉴 데가 없고 정신을 놨다간 영원히 정신줄을 놓게 되는 연습의 계속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신줄 놓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보이겠습니다. 여러분은 베토벤이 이전에 있었던 커먼즈를 자기의 개성을 더해서 얼마나 대단한 드라마를 연출해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피아니스트 방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진 선생님을 이 자리에 초청 연주자로 모신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분하고 저는 대학 다닐 때 거의 짝꿍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간 서로 간에 유학하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물을 마시느라고 헤어져 살다가 25년 만에 지금 만나서 이번에 처음 연주를 같이 합니다. 저희가 25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는 콜라보레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주를 들으시겠습니다.